지금 이 화면에 지금 줄무늬에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과학의 결과예요. 1850년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입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850년 이후에 기온이 쭉 이렇게 지금 상승이 되어 온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날의 그 기후 위기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줄무늬 그림을 2019년도 9월 달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지에서 표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지난 1850년 이후에 이 기온이 변화되어 온 모습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치, 경제, 사회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후 이슈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을 한 20만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만 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19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그리고 뭐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고작 10,000년 이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95%의 그 긴 기간을 왜 인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 과학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부터 해서 지난 10만 년 동안에 지구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과학의 결과는 그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빙하에서 우리가 산출을 해냈는데요. 우리가 육상 위에 있는 이 빙하는 눈이 내려서 이렇게 쌓여 갖고 돼 있는 그러한 빙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그냥 다 맺혀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에서는 우리가 10만 년 전까지의 공기방울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남극 빙하는 훨씬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85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저 공기방울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게 되면 그 공기방울 안에서 온실가스 농도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지의 농도도 알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빙하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거기는 먼지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도 먼지가 측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북반구에 이제 굉장히 바람이 셌기 때문에 이러한 사막 같은 데서 넘어온 그런 먼지가 그 이제 그린란드 빙하에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의 농도를 알게 되면 당시에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에 이제 물을 녹이게 되면 우리가 그 거기에 있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기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난 10만 년 동안의 그런 기온이에요. 지금 저 빙기대를 보게 되면 기온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해보면 당시 빙기 때에는 지금보다도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재해성의 날씨 하면은 태풍이죠. 태풍이 이제 하나 정도 우리나라를 평야지대를 이제 쓸고 지나가면 뭐 그래도 군인을 동원하고 해서 벼 세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가 겨우 가능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10개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는 농업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지금보다 10배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농업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빙기 때에는 수렵, 채집을 하는 즉 구석기 시대의 그런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만 년 전부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점차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00년 전부터 해서는 굉장히 기온이 안정적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가 이제 안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나달을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설사 태풍을 한번 우리가 그 경험한다 해도 배가 열리던 그 나달이 6, 70알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는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농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제 농업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바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까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만년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축 그 이전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는 그 지질 시대에서는 빙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년 전 그 이후부터를 간빙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측면에서 홀로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홀로세,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저 만년 전, 그 이전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구석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만년 이후부터 해서 신석기 시대,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문명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 한 만 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을 하는 거는 그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더 있다가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오늘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왜 수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 2만 4천 년 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수면 고도가 변화되는 모습인데, 빙기 때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바닷물이 이제 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이 쭉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m나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다 육지였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만 년 전에 그 사람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당시 제주도에 그 유물을 남겼던 분들은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걸어서 제주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온은 지난 만 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해수면은 보니까 지금 만 년 이후에도 계속 이게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이 빙하는 굉장히 이 깊이가 수킬로짜리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이 마당에 내놔도 오랫동안 녹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표면적부터 천천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빙하가 수천 년 동안 온도는 이제 안정이 됐지만 계속 녹습니다. 3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녹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천 년 전이 되어서야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고 있는 해안선이 그때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해안선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이었다가 그때 이제 해안선, 지금의 해안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강 하구에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강 상류로부터 이 퇴적물이 내려와서 자연적인 비료 성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구에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나, 우리 인류가 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놔도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가 않죠. 계속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올라오는, 해수면이 상승을 안 하는 7천 년 전, 그때가 돼서야 바로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 그 하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의 인도 문명, 황하에서 중국의 그런 문명들이 바로 그때 동시적으로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다음에 더 이상 물이 올라오지 않는 해수면의 안정 상태에서 바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만 년 동안의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끊임없이 자연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우리가 기후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인 빙기 때보다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이 홀로세라고 하는 이 만 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 년 동안에도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기후가 다 구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제 19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기후 변화와 이 감염병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있는 그림은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해서 기원 후 200년까지를 기후 최적기라고 부릅니다. 기후학에서 기후 최적기, 이거는 바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잘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그다음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기 200년경에는 2억 5천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 200년 이후에는 한랭 건조기가 들어왔어요.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기후 조건이 너무나 안 좋은 날씨가 많이 일어나서 농업 생산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는 그 전에 제국을 만들어서 확 늘려놨는데 식량 생산이 줄었으니까 다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바로 이때 바로 감염병이 엄청나게 돌기 시작을 하면서 수천만 명이 이 당시에 이제 죽어 나갑니다. 자,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바로 인간이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이 식물 중에서 작물화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바로 농업을 하던 그 당시에 저 야생에서 뛰어놀던 동물 중에서 우리 울타리로 끌어올 수 있는 동물들을 사람들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과 함께 가축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 말, 소, 돼지, 뭐 양, 염소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동물들, 이 가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들이 사람한테도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핵, 홍역, 천연두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한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염병이 동물과 그 가축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병들인데 영양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저 한랭 건조기가 딱 되니까 저 감염병이 갑자기 확산이 확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요 기간을 중세 온난기라고 부릅니다. 저때 날씨 조건이 굉장히 좋아 갖고 농업 생산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기 800년에 2억이었던 인구가 서기 1300년이 되니까 4억 2배로다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감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2020년 노벨 그 평화상을 유엔의 식량 기구가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그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라고 하면서 식량 기구에다가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이 식량을 갖다가 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빈곤한 그러한 층에 공급이 굉장히 잘 되도록 애를 썼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감염병이 안 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또 역사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00년 이후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 소빙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소빙하기라고 해서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북반구에서 0.6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0.6도의 변화인데도 식량 생산량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4억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식량 생산이 줄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영양 실조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500년이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때입니다. 당시 그 유럽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6천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을 만나자마자 이 백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이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감염병 천연도나 홍역으로다가 자그마치 5천만 명이나 당시 죽어 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축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 뒤로도 뭐 중국에서 그다음에 인도에서 일어났었던 그 콜레라가 영국으로 전파가 됐고 영국에서 또 유럽 전체로 전파가 돼서 또 수십만 명이 죽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수천만 명이 죽고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또 수천만 명이 죽고 그런데 한 15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다 해도 계속 인구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위생, 보건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대도시에서 이제 인간이 밀집돼 살아도
괜찮은 그러한 조건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식량 생산,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식량 생산이 많아져 갖고 바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수십 년, 길게는 한 100여 년에 가까운 이러한 가뭄이 일어났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중국의 인구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꾸준하게 쭉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그 강수량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강수량인데 저 강수량은 뭐 추구기 같은 거로 잰 강수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지하수가 인제 홍수가 났었을 땐 많이 떨어질 거고 가뭄이 들었을 땐 쪼금 떨어지겠죠. 그 지하수에 의해서 그 석순 그다음에 종유석이 자라는 그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석순을 갖다 띄어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강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온 강수량입니다. 중국의 인제 인구를 보게 되면 서기 600년경부터 해서 인제 당나라가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이 막 팽창을 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쫙 저렇게 증가를 합니다. 당나라 인제 마지막 말기쯤이 되기니까 한 100년에 걸쳐 갖고 가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그 왕조의 막판이 되면 대부분 다 가뭄이 들어오게 되고 가뭄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수십 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좀 시원찮은 왕이 하나 정도는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중앙 정부가 이 농민 반란을 제어를 못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바로 이제 당나라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말기에 가뭄이 들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 중앙 정부가 무너지면서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송나라 때 이제 그 농업 생산의 기반이 그 전에는 황하였었는데 아래쪽으로 양쯔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일반 사람들도 이제 철기를 사용을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양쯔강 일대는 거의 밀림 지역이었었는데 그 열대 거기를 다 개간을 해갖고 다 논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양쯔강 일대에서 이모작이 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그 농업 생산량이 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확 이렇게 이제 늘었습니다. 송나라 때. 그러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 북쪽에 몽골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몽골이 그런데 한참 그 제국을 팽창하던 그 시절에는 그 전진을 하면서 사람만 보면 막 학살을 하면서 이 제국을 팽창했던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한참 팽창을 하던 시절에 인구가 저렇게 쭉 줄어들었습니다. 몽골이 이제 중국에다 원나라를 세웠죠. 원나라 막판이 되면 또 수십 년에 걸쳐 갖고 또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 농민 그 반란의 지도자였던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명나라가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쭉 증가를 하다가 또 명나라 말기가 되니까 또 수십 년에 걸쳐 갖고 가뭄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가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날씨가 안 좋다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불안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 체계 자체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